상시배 구름을 다 센서 수입니다. 중동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프리카에서도 난리가 날 예정입니다. 바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간의 분쟁인데요. 나일강댐으로 인해서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시죠. 에티오피아는 최근에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을 준공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나일강에 있는 댐이었죠. 에티오피아는 이를 통하여 50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에티오피아의 전력 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전력이 남아 돌 것으로 예상되기에 잉여 전력도 수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수자원에 크게 의존합니다. 당장 이집트 인구의 97%가 나일강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로서는 이런 에티오피아의 나일강댐 건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물론 에티오피아가 갑자기 뚝딱 댐을 만든 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가 최근에 만든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은요, 2011년에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이집트와 수단, 에티오피아 간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당장 수년간 협상도 해보고 회담도 해봤지만 결국엔 모두 실패했죠. 이후 에티오피아는 댐 건설을 강행하였고 건설까지 완료가 되었는데요. 거기다가 돈도 부족했는데 중국이 12억 달러, 하나로 1조 6천억 원을 지원해주면서 겨우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자고요. 에티오피아는 현재 1억 명이 넘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인구 대국입니다. 문제는 이 인구가 단순히 많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새로운 인구가 태어나면서 국가의 자원, 식량, 고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력 수요에 막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전체 인구 중 약 55%만이 전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절반 가까운 국민은 여전히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시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전력이 공급되지만 시골이나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전기는 사치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가정이 여전히 석탄, 장작, 등유 같은 전 근대적 연료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죠. 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는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산업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학교와 병원조차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밤에 공부할 불빛을 확보하지 못하고 병원은 의료 장비를 돌리지 못해 기본적인 수술조차 차질을 빚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전력 부족은 곧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국민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티오피아가 선택한 해법이 바로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입니다. 나일강 상류에 세워진 이 초대형 댐은 단순히 국가의 자존심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민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 완전히 가동되면 약 515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전력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는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 전력 부족 문제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에티오피아가 드디어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할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전력은 단순히 가정집에 불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공장 가동, 철강 시멘트, 섬유 산업의 성장, 인터넷 보급 확대, 농업의 현대화 등 국가 경제 전반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에티오피아는 남은 전력을 인접국인 수단, 지부티, 케냐 등의 수출에 외화를 벌어들이고 아프리카 전력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야심까지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 관점에서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건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안정적으로 먹이고 교육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명분을 제시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생명줄 그 자체입니다. 또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일강이 공급하는 물 없이는 한순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전체 인구의 약 97%가 식수와 농업용수를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강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강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농경지가 살아남고 밀과 옥수수 같은 주요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가 대규모 댐을 건설해 수량을 조절하게 된다면 그 영향이 가장 먼저 농업의 직격탄으로 다가옵니다. 강물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수백만 명의 농부가 파종을 중단해야 하고 수확량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식량 안보의 붕괴로 이어지며 빵 한 조각 가격이 치솟고 사회 전반의 불안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특히 경계하는 부분은 가뭄시기입니다. 평년보다 비가 적게 오는 해에 에티오피아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물을 가두게 되면 나일강 하류로 흘러들어가는 양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카이로에서부터 남부 농촌 지역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역이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식수 문제는 물론이고 위생 환경과 전력 생산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나일강은 이집트의 경제와 문화, 종교적 정체성까지 연결된 상징적인 자원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나일강은 고대 문명을 일으킨 원천이었고 지금도 관광산업과 국가 이미지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 흐름이 외부 요인에 의해 위협받는다는 사실은 단순한 자원 갈등을 넘어 국가 존립의 문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집트가 에티오피아의 댐 건설을 존재적 위협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쟁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정부는 외교적 수단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군사적 대응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행동에 나선 모습입니다. 우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어 에티오피아 나일댐 건설의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이집트 내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수자원재판소에 제소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건 강제성은 없어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집트는 에티오피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소말리아를 지원하려고 나선 모습입니다. 이집트는 소말리아에 정식으로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는데요. 소말리아에는 다양한 아프리카의 군대가 주둔 중입니다. 치안 안정을 위해서죠. 우간다군도 있고 에티오피아군도 있고 지부티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집트군은 5천여 명 정도의 병력을 파견할 예정인데요. 이집트군이 소말리아에 병력을 배치한 것은 분명히 에티오피아를 견제하기 위함인데요. 에티오피아와 인접한 지역에 이집트군이 주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당연하게도 자국 국경 인근에 이집트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죠. 또 소말리아 자체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간의 대리전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우선 에티오피아는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소말릴란드는 이때까지 미승인국이었거든요. 소말리아에서 독립한 나라인데 국가로 인정한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홍해 접근권을 얻기 위해 국가로 인정을 해주었죠. 당연하게도 소말리아는 이에 대해 반발하였고요. 소말리아는 이집트와의 국방 관계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소말리아에 병력, 무기 등을 보내는 것 외에도 소말리아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주장하길 이집트가 에티오피아에서 활동하는 반군을 지원한다고 비난을 한 바가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비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집트가 에티오피아에 대한 견제구를 계속해서 던지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나일강댐 분쟁을 중국이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미 에티오피아의 대규모 댐 건설 과정에서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중국 국책은행과 건설기업이 참여하면서 이 댐은 에티오피아의 국가 프로젝트이자 동시에 중국 자본이 깊숙이 얽혀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분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개입하려는 방식은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외교적 중재에 가깝습니다. 나일강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커지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조율하는 데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위상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수단 사이에서 신뢰를 얻어낸다면 중국은 아프리카 내에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나일강 상류가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뿔과 인접해 있으며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세계 무역의 핵심 항로 중 하나로 꼽히며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무역로 확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이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중국이 중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보다 더 큽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연합의 본부가 위치한 국가로 대륙 전체의 외교적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은 곧 아프리카 전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철도, 항만, 도로 같은 인프라를 건설하며 경제적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중재자라는 위치까지 더해진다면 설사 아프리카 내 보이지 않는 맹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나일강 분쟁을 단순한 지역 갈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외교 전략과 무역 노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결정할 중요한 시험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목표는 단순히 에티오피아와의 경제협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자국의 거대한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현재 나일강댐을 두고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